안녕하세요. 지금 시각이 새벽 3시 30분이에요. 어제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서 12시간 정도 잤어요. 지금 시간이 이르지만 배고프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를 일찍 시작하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 전날이랑 그 다음날이 중요하다. 제가 최근에 몸무게가 91.8kg까지 떨어졌고 바로 뷔페에 가서 배 터질 때까지 먹었거든요. 사실 뷔페에서 연어회, 참치회, 관자회, 고기 위주로 먹어서 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만 먹었기에 배 터지게 먹었어도 나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설탕 들어간 탄산음료 3캔인가 4캔 마셨고 감자튀김 조금이랑 튀김만두 하나, 튀김 스프링롤 하나 이런 것들 먹어서 살이 살짝 찌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살이 쪘으면 다시 91.8kg까지 떨어질 때까지 금식을 할 계획이었어요. 일단 몸무게를 먼저 재고 결정하겠습니다. 91.8kg가 전날이고 바로 뷔페에 가서 배 터지게 먹었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몸무게가 늘었다면 다시 전날에 91.8kg까지 떨어질 때까지 금식하면 전날 과식한 것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대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굳이 대본 읽지 말라는 댓글들 의식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읽을게요. 왜냐면 글로 적으나 마나 어차피 저는 할 말은 할 것이고 대본을 읽으나 대본을 외워서 전달하느냐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똑같거든요. 오늘의 날짜는 2025년 10월 2일 목요일이고 뷔페에서 배 터지게 먹고 몸무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 정확한 측정을 위해 옷 다 벗고 전라 상태로 체중계에 올라가겠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고 외워서 말하기 너무 복잡하면 그냥 편안하게 대본 읽을게요. 대본 읽지 말고 편하게 말하라는 댓글들 의식하고 대본 외워서 말하는 게 더 가식 같아서요. 제가 왜 대본을 읽냐 하면 때로는 대본을 읽고 말하는 게 더 편안한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상황에 따라 대본을 대놓고 읽을지 말지, 대본을 외워서 말할지 말지, 대본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말할지 알아서 제 컨디션에 따라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요가 강사 자격증 수업 다녀온 날 제가 말씀드린 것들 그리고 프라이버시 언급하면서 불편하다 말씀드린 것들 전부 다 제가 대본 적고 외울 수 있는 만큼 잘라서 외워서 말한 건데 앞으로 그게 너무 힘들면 굳이 그렇게 외워서 말하지 않으려고요. 제가 때로는 대본 없이 즉흥적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제가 대본을 그대로 읽거나 대본을 외워 말한다면 뭔가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적어서 정리가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앞으로 대본을 그대로 읽어 말할 수도 있고 대본을 외워서 말할 수도 있고 그냥 대본 없이 자연스럽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할 때마다 이건 대본 읽는 겁니다. 대본 외운 겁니다. 대본 없이 즉흥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냥 제가 말을 하면 어차피 궁극적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전달드리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내뱉은 말들을 보세요. 길잖아요? 할 말 적다 보면 계속 터져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대본 읽는 게 낫다고 제가 판단해서입니다. 물론 때로는 이렇게 수많은 말들을 적었어도 입에 착 감기는 외우는 쉬운 대본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대본이 길어도 대본 외워서 말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적은 대본이 은근 외우기
까다로워서 그냥 편안하게 읽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노골적으로 대본을 읽으나 대본을 외워서 말하나 사실 영상에서 어떻게 보이느냐인데 저는 대본 없이 편하게 말하라는 댓글들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왜 반려견들 먹는 음식을 인간들이 먹는 스파게티 모양, 피자 모양, 볶음밥 모양으로 만들고 그걸 먹는 반려견들을 보며 만족해하는 주인들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보이시나요? 결국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고자 수법을 쓰는 건데 제가 대본을 외워 말하면 여러분들 눈에는 제가 대본 없이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만족하시지만 실제는 제가 미리 써놓은 대본을 외워 말하는 것인데 저는 여러분들을 가식적으로 만족시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다 읽었는데 보니까 봐봐. 6분짜리 분량이네. 여튼 이건 바로 즉흥적으로 말한 거지. 보이시나요? 지금 이거는 즉흥적으로 말하는 건데 봐봐요. 방금 제가 그렇게 대본을 적고 읽으니까 그냥 한 컷이잖아요. 근데 제가 대본을 외울 수 있는 만큼 잘라서 말할 때는 컷이 많아요. 근데 있잖아. 제가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을 하는데 컷이 그렇게 많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지? 인코딩 했다고 하나? 막 98%까지 갔어도 갑자기 에러가 떠요. 그리고 컴퓨터가 갑자기 꺼져. 그래서 솔직히 컷이 많은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쓰는 컴퓨터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그렇게 원테이크로 찍었는데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던 게 살짝 몇 부분 있었는데 그래도 어차피 전달은 잘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어차피 자막을 달 거기 때문에 좀 만약에 모르시겠다. 뭔 말한 거야 방금 그렇게 생각되시면 대본이래. 자막을 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라 상태로 체중계에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temperature, 온도가 살짝 추워요. 여튼 빨리 재보겠습니다. 90.4kg. 대박이죠? 배 터지게 진짜 정말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살이 오히려 빠졌어. 제가 관리를 해서 그래요. 제가 정확하게 어떤 거를 먹어야 하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지금 대본 없이 즉흥적으로 말하는 건데 그냥 많이 먹지 말아라, 적게 먹어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식 선택이 중요한 거고 어떤 음식은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다 생각해서 먹으면 관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먹고 제가 또 잤잖아요. 12시간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먹으러 갈 겁니다. 어제 먹다 남은 식빵 여기에다가 오이 이만큼 깔아주고 훈제 연어 깔아주고 목이 타가지고 시원하게 얼음 가득 채워서 펩시 맥스 콜라 마셔줄 거예요. 한 손으로 따기 힘들어. 부어줄게요. 됐다. 잘 먹겠습니다. 최고. 빨대 꽂고
최고다. 너무 시원해요. 이제 천천히 즐기면서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먹으면서 영상 편집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콜라 마시고 얼음도 많이 남았어요. 겸사겸사 코코넛 워터 1리터짜리 여기다가 부어주고 하루 종일 마셔줄 거예요. 시원하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그거를 만들었잖아요. 뭐라고 이름 붙이기가 좀 그런데 후라이팬에 쇠고기 샤브샤브 집어넣고 양배추 집어넣고 병아리콩 집어넣고 막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거 먹다가 남은 거를 제가 냉장고에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소중한 분이 오시는 바람에 급하게 나가야 돼서 준비하느라고 그거를 안 넣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어요. 그거를 좀 냉장고에 집어넣어 달라고요. 근데 좀 제가 그 문자를 늦게 보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주무시느라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집에 와서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냉장고에 집어 넣으셨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제 문자 보시기도 전에 미리 상할 것 같아서 버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차피 많이 남지 않았긴 한데 여튼 그랬다고요. 그래서 새로 먹을 거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참고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대본 없이 그냥 제가 말한 겁니다. 여튼 그래요. 앞으로 말할 때마다 계속 내가 이건 대본 있는 거다, 대본 없는 거다, 즉흥적으로 말하는 거다 이런 걸 계속 말할 것 같진 않아. 평생. 근데 그냥 여러분이 아직 초창기니까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살짝 말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구별하실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대본이 있냐 없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똑바로 100% 준비한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어. 그게 아니라 전달한다 이건데. 이것 봐. 이렇게 말하면 단어도 헛나와. 아시겠어요? 여튼 그래요. 아까 부엌에 가니까 여러분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컨테이너 안에 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만드셨을 확률이 커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천천히 먹으려고요. 편집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전인지 부침개인지 전자레인지에다가 1분 30초 돌린 다음에 오이 넣고 훈제 연어 좀 더 넣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간장 소스도 있었어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최고.
이제 나머지는 편집하면서 천천히 즐기면서 먹을 거예요. 안녕. 어머니께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엄마 아빠는 이렇게 먹었는데 너도 먹을래? 그래서 제가 아까 좀 먹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부침개 전 같은 거랑 훈제 연어랑.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러면 좀 양을 줄여서 줘볼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데 제 눈에는 일반식이랑 양이 같아 보이는데 이게 양을 줄이신 건가? 정말? 보여드릴게요. 흰쌀밥, 꽁치 조림 같은데? 김, 김치, 어묵 볶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잘 먹겠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제 편집하면서 천천히 먹을 거예요. 안녕. 좀 아까 제가 영상 업로드를 했는데요. 댓글에 결론, 구도 셸리의 소중한 분은 성도착증을 가진 남자이다. 이렇게 적으셨는데 혹시 제가 만나는 소중한 분이 제가 영상에서 언급한 피드리즘이라는 성도착증을 가진 남자분과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나요? 그분들을 위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남자분들은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성도착증 가진 남자분은 제가 앞으로 평생 볼 일이 없기에 썰을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그분 이름을 밝히진 않겠지만 그분 이니셜을 따서 S군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13살, 14살이 어리신 분이에요. 그분은 여자친구를 단 한 번도 사귄 적이 없으시고 저를 많이 좋아하셨고 저랑 진지하게 사귀고 싶어 하셨어요. 호주 백인입니다. 이쁘장하게 생기셨어요. 제 남자 취향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자면 전 말을 굉장히 잘하는 남자분을 좋아합니다. 물론 소중한 분은 말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러니 제가 최고다, 저밖에 없다 이런 말들을 잘하시는 겁니다. 근데 S군은 대화를 이어나가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제가 계속 대화를 주도해야 하고 저는 이게 굉장히 피곤합니다. 물론 저는 유튜버이고 영상 속에서 계속 말을 해야 한다던가 말이 없어도 영상을 계속 흥미롭게 스토리를 풀어야 하잖아요. 물론 제가 실제 인간 관계에서도 대화라던가 행동을 주도하는 리더이긴 하지만 그 S군은 제가 뭔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 자기 생각이나 느낌, 의견 이런 피드백을 주지 않고 응, 그래, 맞아 이렇게 계속 대화를 끊는 단답형으로만 대답하셔서 저를 너무 힘 빠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도 S군이 저를 너무 좋아하셔서 기회를 드리려 했지만 어느 날 결정적으로 그분이 말실수를 하셨고 저는 S군을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분한테는 말실수가 아닐 수도 있죠.
그분이 말하는 방식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분이 내뱉는 말들이 정말 저를 우라통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빡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난 남자분들 중에 그렇게 말을 제가 마음에 들지 않게 싸가지 없게 재수 없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인지 못하세요. 그러니 그분들이 여자랑 오래 못 가거나 여자를 못 사귀는 겁니다. 정말 참다가 S군을 차단하였고 시간이 살짝 흐르고 내가 너무 했나 죄책감이 들어 다시 30분 만에 차단을 풀고 S군을 다시 친구 추가하였습니다. S군은 저를 너무 좋아하셨고 자신을 차단한 저를 바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자신의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암만 시간이 흘러도 S군에게 정말 단 1이라도 마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정을 붙여보려 노력을 해도 대화를 할 줄 모르는 남자에게는 정말 마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S군이 저를 본인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소개시켜주고 싶다 말하고 이미 그들에게 저에 대해 말했다 그랬고 저를 본인의 집에 초대하고 싶다 하고 제가 미루었어요. 그리고 이대로 계속 끌고 갔다가는 S군에게 더 큰 상처를 주면 어쩔까 해서 끙끙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대화를 하다가 제게 피드리즘에 대해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피드리즘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 본인이 저를 만나고 뒤에 야동을 시청하시다가 피드리즘에 대해 접근하시고 자기가 피드리즘이 있다는 것을 야동을 통해 배우셨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분을 차단하기 전에 이분 인스타그램 팔로우 목록을 봤는데 초고도 비만 여성분들 40대, 50대 여자분들 팔로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쪽에 취향을 가지셨다는 것에 대해 알기는 했는데 저한테 직접적으로 피드리즘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저한테 음식을 배불리 먹여 살을 찌우고 싶으시다 말씀하시고 제가 살이 최소 30kg 이상 더 찌면 지금보다 훨씬 예뻐지고 훨씬 매력적이게 될 거고 살이 찜으로써 제가 완벽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도 저는 그분을 평가 내리지 않았고 저는 후회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 끝장을 봐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좀 더 지켜봤어요. 근데 대화를 이끄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는 미친 듯한 끌림이라던가 둘 사이에 강한 불꽃이 있어야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런 게 1도 안 생겨서 결국은 제가 이분을 차단하였고 차단한 순간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분한테 차단 전 대화할 때 이분이 제일 끌려하는 여성의 몸매가 뭐냐 물어봤을 때 초고도 비만 여성분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저같이 건강해지고 살 빼고 싶어 하는 여성 잡아서 괜히 더 먹이고 초고도 비만으로 만들 게 아니라 애초에 살 뺄 계획이 없고 먹는 거 너무 좋아해서 계속 과식하며 살쪄도 괜찮은 여성분 만나는 게 훨씬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기 다이어트 계획 없으신 초고도 비만 여성분들 계시면 희망을 가지세요. 이 S군은 이쁘장하게 생기셨고 나름 여성분들, 게이분들, 트랜스젠더 분들에게 먹힐 얼굴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여성적인 트랜스젠더 분들, 게이분들도 좋아하셔서 아마 저한테 차단당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셨을 확률도 큽니다. 근데 이분은 영어를 쓰시니까 여기 다이어트 계획 없으신 초고도 비만 여성분들 남자 만나고 싶으시면 영어를 배우셔서 이런 분들 만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중한 분은 피드리즘이라던가 다른 성 도착증 전혀 없으시고 완벽한 이성애자이십니다. 그리고 소중한 분 어떻게 생기셨나 궁금하신 분들 위해 말씀드리자면 혹시 영화 몽상가들 보셨나요?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작품이요. 거기에 나오는 남주인공 루일 갓렐 테오 역 말고 매튜 역, 마이클 피트, 리즈 시절 닮으셨습니다.
영화 몽상가들에 나오는 그 자체 머리 스타일이며 얼굴, 느낌 닮으셨습니다. 아시겠어요? 아까 제가 영어 배우시라 말씀드렸는데 그건 영어가 세계 공통어라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제가 성인이 되기 전에는 전혀 남자들을 만나지 않았고 공부에 전념했어요. 한국에서 여고를 잠깐 1년 정도 다녔을 때 몇몇 한국 여고 레즈비언 여성분들이 저를 좋아하셨고 만 18세 성인이 된 후부터 다양한 남자분들이 저를 좋아하셨어요. 한국 남자분들 경험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호주를 만 18세가 끝나고 얼마 안 되어 갔으니까요.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빠트린 국적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기억해보면 미국 남자, 스리랑카 남자, 소말리아 남자, 중국 남자, 말레이시아 남자, 호주 남자, 아프가니스탄 남자, 이란 남자, 인도 남자 정말 화려해요. 과거 떠올리니까 저 호주 고등학교 시절 생각나는데 전학 오자마자 제가 학교에서 정말 유명했어요. 전교생이 저를 다 알았어요. 학교에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학생들이 안녕 안녕 인사하고 전 그런 여학생이었어요. 심지어 중국 남자애랑 호주 백인 남자애가 서로 제가 자기 여자라고 싸우고 그랬어요. 피아노를 전공하기 위해 음악고등학교로 학교를 바꿨는데 거기서도 유명했어요. 많은 남학생들이 저를 짝사랑하고 그랬어요. 물론 그땐 50kg 나가고 그랬지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살쪄도 똑같이 남자분들이 좋아해 주십니다. 제 채널 보면 한국 분들 사이에서 제가 자신감 있다, 존재감 넘친다 하시잖아요. 호주에서도 같아요. 심지어 비한국 분들 사이에서조차도요. 제 주변 분들이 정말 신기해 하셨어요. 보통 동양인이 커서 호주에 오면 되게 쫄아가지고 같은 나라 사람들이랑 어울린다거나 같은 인종 사람들이랑 어울리거든요. 근데 저는 호주 도착하자마자 호주 백인들이랑 놀았고 그들이 저를 좋아하거든요. 제 고등학교 졸업 파티 사진을 보면 30명이다. 그 중에 29명은 백인이고 저 한 명만 한국인 동양인이에요. 다른 동양인들 사진 보면 보통 90%는 같은 동양인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저는 백인들이랑 어디를 놀러 다니면 항상 맨 앞 가운데 정중앙 센터가 제 자리예요. 학교에서도 전 에이스예요. 질문도 가장 많이 하고 선생님이 예뻐하고. 어떤 영상들 보면 호주 인종차별이라는 둥 백인들 사이에서 기죽는다는 둥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저를 예를 들어 보시자면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어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당당함, 자신감, 친해지려고 하는 마음,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마음, 배우려는 마음, 노력하는 마음,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 에너지가 다른 인종의 사람들한테도 전달이 그대로 되는 거죠. 만약 저를 인종차별시킨다? 저를 건드린다? 제가 가만 안 둡니다. 저한테 죽습니다. 아시겠어요? 호주 유학 오고 싶으신 분들 저 보고 희망 가지시고 자신감 가지세요. 아자 아자 화이팅. 방금 이건 제가 즉흥적으로 추가한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건 영어를 잘하는 게 유리합니다. 영어를 잘한다는 저의 기준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영어로 전달하는 수준입니다. 제 영어 실력은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거 모두 100% 영어로 전달할 수 있고 한국어로 제가 말한 거보다 영어로 더 잘 표현하고 풀어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초고도 비만인데 날씬할 때와 변함없이 남자들을 휘어잡는 저의 비결이요.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거 모두 100% 영어로 전달할 수 있고 한국어로 제가 말한 것보다 영어로 더 잘 표현하고 풀어낼 수 있는 수준 거기 플러스에 남자들이 원하는 로망을 실현시켜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도 제가 추가하는데 영어 때문에 기죽지는 마세요. 근데 영어를 이렇게 실수한다니까 안 적으면. 근데 영어가 자신이 없고 영어를 못하면 그 대신 행동이라던가 능력이라던가 몸으로 액션으로 그거를 상대방을 느끼게 해야 돼요. 정말 노력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지금 또 즉흥적으로 얘기했는데 다시 돌아가면
남자들도 똑같은 인간이고 여자들과 같거든요. 남자들도 불쌍하죠. 사회적인 압박 때문에 가장이 되어야 하고 책임을 떠안아야 하고 강해야 하고 응애하고 아기로 태어났을 땐 어머니에게 의존하잖아요. 마마보이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근데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어머니한테 독립하잖아요. 남자들은 외롭거든요. 의존하고 싶거든요. 기대고 싶거든요. 강해지지 않고 약한 모습도 보이고 싶거든요. 근데 더 이상 어머니 못 빨면서 애교 못 떠니까 미치는 거예요. 불안한 남자들 많아요. 자신감 없는 남자들 많아요. 미래가 불안한 남자들 많아요. 겁 많은 남자들 많아요. 그런 그들에게 쉼터가 되어주고 단단한 바위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기댈 어깨를 내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압도하듯이 저는 현실 세계에서 남자들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압도당하고 싶은 남자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그게 제 비법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제가 적었는데 또 그 이외에 좀 더 제가 추가하자면 네, 저는 완전 프로예요. 선수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 솔직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자애들이 그리고 남자애들이 나를 플레이어라고 불렀어. 선수라고 불렀어. 그 정도로 유명했고 인기 많았고 어쨌든 저는 도사예요. 남자들에 관한 남자들이라면 전 자신 있고 자신 있어요. 굉장히 잘 알죠. 연애 이런 것도 자신 있고 딱 연애 사연 이런 것들 들어봐도 뭐가 문제고 뭐가 원인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딱딱 다 보이죠. 유튜브 보니까 연애 상담 하시고 그런 분들 계시던데 나도 잘할 것 같은데? 왜냐면 실제 친구들이 문제 생기면 항상 나한테 오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알려줘. 다. 1부터 100까지. A부터 Z까지 다 알려줘. 완전 내가 다.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그대로 따라해. 이렇게 내가 알려주지. 다 편지도 내가 다 적어줘. 그래서 다시 붙이고. 여튼 그래요. 아시겠어요? 방금 제가 얼음 가득 가져왔어요. 코코넛 워터 1리터 이거 부어가지고 하루 종일 마셔줄 거예요. 방금 말을 마쳤는데 영상 길이가 15분이 넘어. 아시겠어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또 다른 이제 유행어. 보이시나요? 아니 진짜 보이시나요? 레알? 제가 말이 막 터지고 이러면 대본을 읽는데도 말 빨리 하는데도 15분이 넘는다는 말이야. 이거를 내가 대본 없이 말할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상 길이가 길어지고 컷이 많아지겠죠? 컷이 많아지면 자꾸 에러가 떠. 오늘 아침에도 내가 욕조에서 찍은 셀카 그거 썸네일로 한 거 올렸잖아요. 그거 막 99% 다 갔는데 시간 그 정도 길이 영상 뭐라고 하지? 그 영상을 작업을 해서 건져낸다. 어쨌든 그렇게 표현할게요.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니까. 그거를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30분 걸리나? 그렇기 때문에 30분 동안 기다렸는데 컷이 너무 많으니까 에러가 그렇게 뜨면 30분 또 걸리고 막 1시간 넘는 거야. 작업하는 시간이. 이렇다니까? 이래서 컷이 많은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시청자분들 입장에선 컷이 많은 게 재밌기도 하지. 근데 내 컴퓨터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나중에 돈 좀 모아가지고 좋은 거 컴퓨터 사야겠다. 여튼 그렇고 아까 어머니께서 감기약을 주셨는데 이거 한 알 먹었나 내가 그동안? 한 알이야? 두 알이야? 기억 안 나네. 두 알이었나? 보통 감기약은 두 알 아닌가? 이것도 맛인데 먹고 어머니가 귤도 3개 먹으라고 주셨어요. 3개.
오늘은 이제 먹을 거 다 먹었어요. 다른 음식 그런 건 먹지 않을 거야. 그냥 계속 마셔줄 것 같아요. 코코넛 워터도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2리터가 오늘 최대 양이고, 아마 물 계속 마셔주고, 글쎄 내가 이따가 무슨 차를 만들고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가 차를 만든다면 이거 말고 다음 영상에 제가 담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만약에 마신다면. 안 마시면, 안 만들어 마시면 영상 안 찍고.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것도 좀 분량이 나올 것 같네? 할 말 많은데 다음 영상에서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말을 한다면 영상에 담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줄일게요. 그럼 이만 안녕. 아, 까먹을 뻔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아시겠어요?